예,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도 누가 좀 앉아주시죠. 예, 아니, 뭐, 앉아도 됩니다. 뭐, 노래 시키지 않습니다. 예, 앉아도 됩니다. 우리 이 달성군의 도동서원이라는 데는 사실은, 제가 들어오다가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소학에 대한 현판이 달려있는 거. 소학경세, 소학세경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한원당 김굉필 선생의 고택이 그 입구에 있더라고요. 예, 고택. 옛날 집이 거기 있더라. 한원당 김굉필 선생은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예, 혹시 네이버에 누가 찾아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한원당 김굉필 선생은 연산군 때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연산군의 폭정에 이분이 희생되셨습니다. 연산군이 자기 엄마의 그 죽음을 너무나 분통하게 여긴 나머지 자기 엄마를 죽이라고 했던 모든 대신들을 한꺼번에 11명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한원당 김굉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울 때에 그 이름이 하도 이상해서 이게 우리 친구들끼리 본명인가에 논쟁이 한번 붙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종직이라는 이름은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김굉필이라는 이름은 야, 이게 참 특이하다.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호도 보세요. 한원당이죠. 뭐 하나 평범한 게 없습니다. 한원당 김굉필입니다. 자,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30분 특강이어서 이거를 그 자료를 보시면 여기 첫 페이지에 이 큰 전경이 드론샷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드론샷이죠. 여기를 이 드론샷으로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도동서원 정중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자를 모르시는 세대죠. 그죠? 예. 도동서원 정중당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잘 보시면 되겠어요. 도동서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가 동쪽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도가 동쪽으로 왔다. 갑자사화라고 하는 연산군 때 사화에 이분이 희생됐습니다. 연산군 때는 크게 두 개의 사화가 있습니다. 사화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계유정난이라고 해서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삼촌인데 왕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한명회라든지 신숙주라든지 이런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훈구파 대신들이 정권을 잡았죠. 그 정권을 잡고 나서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모든 대신들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연산군 엄마가 어떻게 돼? 성종의 엄마에게 고부 갈등에 희생이 돼서 죽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돼? 며느리를 사약을 내려가지고 사사했다 이 말이야. 너무나 비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떡하지? 그런데 연산군이 19살에 즉위해가지고 29살까지는 그런저럭 괜찮았어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 그런데 어떻게 돼? 이 한원당 김굉필의 정치적 스승이자 학문적 스승인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씁니다. 의제를 추모하는 글을 씁니다. 조의제문이라고 잘못 발음하는 국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발음합니다. 조의제문.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다 이 말이에요. 의제가 누구냐? 초나라의 임금이다 이 말이죠. 어린 임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항우에게 죽었습니다. 항우에게 매맞아 죽었습니다. 어린 임금인데 항우에게 매맞아 죽은 의제를 추모하노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조에게 죽은 단종을 추모하노라가 되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김종직이가 연산군에게 추문을 당합니다. 국문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무오사화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한헌당 김굉필은 자기의 스승 김종직하고 사실은 좀 절연해 있었어요. 절연해 있었는데 연산군이 어떻게 돼? 야! 너 임마 김종직한테 학문을 배웠잖아. 그래, 저는 절연했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너도 잡아가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잡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곤장을 무려 20대를 맞고, 여러분, 옛날에 한 대만 맞아도 골병 드는 게 곤장입니다. 그 곤장을 20대를 맞았으니, 얼마나 선비로서 부끄럽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렇게 있던 한원당 김굉필이 다시금, 복권이 돼서 왕이 용서를 한 거죠. 그래, 니 절연한 거 맞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순천부사로 가 있었습니다. 순천부사로 가 있어서 근데 어떻게 돼? 자기 연산군의 엄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에 한원당 김굉필이가 극력으로 저 왕비를 죽이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간신 임사홍이가 꼰질러 버리니까 전부 다 김굉필을 죽여야 하옵니다. 이래가지고 순천에서 한양으로 올라올 것까지 없어. 글마 그냥 죽여버려. 그 시끄러운 놈 죽여버려. 이래가지고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그의 나이 50세 때, 지금 내하고 동갑이에요. 내하고 동갑에 죽었어요. 50세 때에 죽었습니다. 그 한원당 김굉필이가 죽고 나서 연산군이 1년 뒤에 연산군의 황음무도함이 극에 달하여 중종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한원당 김굉필이 복권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살림 세력의 엄청난 스승으로 떠받들여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액서원이 생깁니다. 사액서원이라는 건 임금님이 직접 그 도동서원이라고 써준 것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액자를 임금이 직접 써준 그 액자를 가지고 글씨를 가지고 액자를 만든 그 서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이 또다시 저게 임진왜란때 다 불타요. 임진왜란때 왜군에 의해서 불이 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광해군 때에 저거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해서 다시 세우는데, 그때는 한원당 김갱필뿐만 아니라 누구를 같이 세우게 되느냐? 한강정구라는 사람을 같이 세웁니다. 같이 모신다 이 말이에요. 한강정구가 누구냐? 한원당 김갱필의 외손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원당 김갱필의 외손자 한강정구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선조라는 임금은 여러분 왕의 적자가 아닙니다. 왕의 양자입니다. 선조는
명종 임금이 임금의 세자가 없이 죽자 왕실의 다른 친척에서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걔가 하성군이라는 애인데, 하성군은 막내 아들이에요. 하성군은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야. 그 집안에 하원군이 있었고 하릉군이 있었고, 놀래라. 예. 하원군이 있었고 하릉군이 있었다. 그 밑에 하성군이 있었어요. 근데 하성군이를 선조로 데려가니까 하원군하고 하릉군이는 좀 열받겠죠. 그죠? 근데 하원군은 말 그대로 네가 똑똑한 채를 하면은 영모에 몰려서 죽을 것이다 라는 주변 친척들 말을 듣고 막 주색 잡기에 빠져지네요. 그러다가 인지도란이 일어나니까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주색 잡기에 빠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릉군은 원래 강원도 지역에 살다가 여기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고향이 있어요. 강원도 통천이라고, 강원도에서 휴전선을 넘어 올라가면 바로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로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왜군이 온다는 말에 이 하릉군이 자기를 외놈들이 붙잡아서 볼모로 쓸 것이다. 즉 뭐냐면은 조선 군왕이 나오게, 내가 네 형을 잡았으니까 네가 내한테 나온나라고 하는 어쨌든 간에 이 하릉군이가 결국에는 강원도 통천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왕의 형이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잘 됐다. 이때 돈 벌어보자 하는 사람인데, 그 돈을 벌어보자 하는 거를 어떻게 됩니까? 한강 정구 선생이 가서 통천 부사였단 말이지. 그 한강 정구 선생이 가서 하릉군의 시체를 자기가 정식으로 다 균열을 수습을 하고 그거를 모두 다 제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릉군의 시체를 갖고 장난치려고 했던 애들을 다 잡아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 벌을 줍니다. 이거를 듣고 선조가 한강 정구 선생을 크게 치하합니다. 야, 네가 정말 나의 충신이로다 이러면서 크게 치하를 합니다. 바로 그 한강 정구 선생이 되겠습니다. 정구 선생인데, 한강 정구 선생하고 한원당 김갱필 선생하고 두 사람을 저기에 모셔놓았습니다. 서원의 역할은, 조선 후기 서원의 역할은 안동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이런 서원들이 대구 경북에 되게 많습니다. 이 많은 서원의 역할은 다 뭐냐 하면은 조선 후기의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 그래요? 사람들을 다 모으고 또 제사를 지내고 또 후학을 길러내고 이런 역할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조선 후기에는 선비들이 그 사액서원에 모셔진 사람들을 숭상하는 선비들이 와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기에서 숙식을 하고 했던, 그리고 공부를 하고 했던 아주 성스러운 곳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교죠. 유교가 유교일 수 있는 거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향교 혹은 서원이 그 역할을 다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경궁 옆에 있는 거 종묘가 있죠. 그죠? 예. 임금은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지방의 선비들하고 지방의 서민들은 모두 여기 서원이나 각 지방에 있는 향교에서 모두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뭐, 오늘 한 30분 정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서삼경에 보면은, 사서삼경에는 안 들어가는 어린이들이 배우는 책이 있어요. 소학. 한 13살에서 14살 정도 되면은 소학을 들어가야 돼요. 예. 동몽선습 떼고 나면 바로 소학입니다. 소학의 달인입니다. 한원당 김굉필 선생이 소학을 늘 가슴 속에 이렇게 부드러 매고 살았습니다. 네, 그러한 어떤 그 소학은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천명지 위성이다, 솔성지 위도다 이런 얘기를 첫 구절부터 드릴 수 있습니다만 천명지 위성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쩌고 이런, 그러니까 성경의 첫 구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말 그대로 소학도 맨 첫 구절이 그렇게 된다. 이거는 그 사서 중에 중용의 첫 구절에서 따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TMI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한강 정구 선생의 이런 것도 보시고 한원당 김굉필 선생의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김종직에서 한원당 김굉필로 이어지고 김굉필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사림들이 쫙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조광조도 나오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사람들 다 나옵니다. 이연적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시고 한강 정구 선생 하면은 한강이죠. 한강, 찰 한자예요. 찰 한자. 우리가 아는 한강 작가의 한강도 아니고 한강의 한 리버의 한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찰 한자고 그 다음에 그 한강 선생의 대를 이은 그 다음에 여강 장현광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습니다. 그 여강 장현광을 따라서 한여라고 한강 정구와 장현광의 앞글자를 따서 한여학파라고 해서 한여학파가 뭐냐면 근기남인이라고 하는 당파를 이룹니다. 그 근기남인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근기남인은 맨 마지막에 사도세자를 모시고 정조를 모시고 개혁 정치를 많이 이끌었던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던 번암 체제공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번암 체제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원당 김굉필, 그 다음에 한강 정구, 조금 좀 여헌 장현광, 그 다음이 어때요? 번암 체제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운데 또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 많아요. 성호 이익도 있고 우리가 국사교과서에서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이 꽤 나와요. 그래 이제 보면은 이 장현광 선생이라는 사람은 소학에서 육경을 중요하는 육경학파였다. 사서삼경하고 다르죠. 육경학파였다라고 하는 거를 잘 알아두시고 왕이 가장 튼실하게 모든 것을 챙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왕사부동지례, 왕과 선비는 그 예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TMI로 가자면 조선 후기에 여러분이 국사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셨던 예송논쟁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송논쟁, 기회예송하고 갑자예송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다 뭐냐 하면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어서 생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인데 일반 사대부처럼 둘째 아들의 예로 대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무리 그래도 왕인데 첫째 아들로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두 파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한원당 김구는 한강 정구 선생은 어디에 편에 섰겠습니까? 당연히 그래도 왕인데 첫째 아들로 해야 되지 않겠냐 쪽에 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론에 반대되는 파, 근기 남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왕권을 약화시키더라도 선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선비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가 노론. 아니다. 암만 그래도 국왕이 최고인데 국왕이 강해야 된다가 남인 혹은 소론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짧은 강의 중간에 조금 잡음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뜻깊은 30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동서원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고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욕망의 항아리. 뭐라고? 욕망의 항아리. 일단 거북이 거북이. 난 욕망의 항아리 같이 생겼어. 거북이입니다 거북이. 여보, 내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 저 뒤에 글씨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 도동서원의 정중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물이죠. 여기가 바로 한헌당 김경필 선생과 그 다음에 한강 정구 선생의 혼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 한헌당 김경필 선생은 이 서원의 존재를 모르죠. 알시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임진왜란때 불탔다가 또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세워지면서 한강 정구 선생을 여기에 모셨습니다. 정구 선생은 아마 이 사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문화유산,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저 글씨가 여러분 도동서원이라고 하는 공자의 도가 동쪽에 이르렀다고 하는 저 글씨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조의 글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절대. 자, 여보. 여러분, 여기는 문경공 한헌당 김선생, 백주기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백주기 기념비. 이 서원을 기념하기 시작한 지 100주년 되는